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정없이 좋은 그림쟁이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오늘은 좀 독특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해볼까 합니다. 고독사, 여러분 들어는 보셨죠? 요즘에 유난히 매스컴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고독사 이야기. 오늘도 제가 동아일보 5월 20일자 사설을 보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다 하고 이 콘텐츠를 시작했습니다. 고독사, 우리 대한민국에는요 전체 가구의 36%, 거의 40%가 육박하는 1인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여건상 아니면은 어쩌다 보니 혼자 살게 되는 거죠. 이혼하거나 아니면 참 짝이 하늘나라로 가시거나 아니면은 혼자 결혼도 안 하고 살고 그런 분들이 1인 가구가 되겠죠. 36%면은 참 대단한 인구 아니겠어요? 5천만 중에 5, 35에다가 5, 6, 30 거의 천 몇만 명? 글쎄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또 고독사의 위험군이 무려 153만 명이랍니다. 이거는 사회적인 보통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물론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뭐 죽건 말건 뭐 내팽개쳐 보면은 문제는 안 되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복지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구청이나 아니면 주민센터에서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기를 한동안 쓰지 않는 분들의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분이 살고 있는가 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가를 확인합니다. 또 요즘에 AI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 전화로 일일이 그 많은 사람들을 주민센터에서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AI로 자동으로 전화를 걸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무슨 동 주민센터입니다. 선생님 건강하신가요? 특별히 아픈 데는 없나요? 이래가지고 대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1시간 내지 2시간 뒤에 또 다시 전화 겁니다. 또 다시 전화 걸어가지고 안 되면은 방문을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1인 가구에 대한 어떤 복지를 차근차근히 이뤄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사각지대가 많죠. 그래서 지금 현재 2021년도에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이 무려 3,378명이랍니다. 그 중에서 19세에서 29세 사이가 16%, 또 30대가 25.8%, 또 50대가 33.9%, 60대 이상이 30%. 근데 놀랍게도 50대가 가장 많다는군요. 50대 하면은 아직까지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할 나이인데 이런 그 수치를 보고 있는다면은 그냥 사회적인 참 고독 내지는 직장을 잃거나 아니면 이혼을 한다거나 아니면 가족과 분리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혼자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건강상 좋은 그 사회보장 제도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건강이 잘못돼 가지고 가령 뭐 뇌사라든가 아니면은 심장마비라든가 아니면은 뭐 기타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급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고독사가 일어나기 마련인데 옆에 가족이라도 있거나 아니면 이웃집이라도 발견을 한다면은 이런 것을 예방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참 사각지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세상살이가 워낙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런 그 사태가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4년 새에 무려 40%가 증가됐대요. 중장년 남성이 많고요. 은퇴 후 좌절이 돼가지고 고립이 돼가지고 이런 그 사태가 벌어진다는데 마침 2023년 5월 20일자 동아일보 사설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20일자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고독사 위험군 153만 명, 개인의 문제 아닌 사회적 질병. 우리나라의 고독사 위험군이 15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인 가구가
717만 명이므로 5명 중 1명이 위험군인 셈이다. 안경을 쓰는 것보다 벗는 게 낫군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인 가구 9,400여 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교류, 식사 횟수 등을 토대로 추정했다. 고독사가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수치다.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과 단절돼 홀로 사는 사람이 혼자 인종을 맡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정의된다. 2021년 무려 3,378명이 고독사했다. 2017년보다 무려 40%가 늘었다는 수치이다. 1인 가구 중에서 연고가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연락이 끊어지면 고독사의 위험은 높아진다. 고독사 위험군은 고령층이 다수일 것 같지만 실직, 이혼 등으로 경제력이 취약해진 40대에서 60대 중장년층이 훨씬 많다. 이들 중에는 쪽방, 고시촌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변변치 않은 수입으로 살면서 자포자기에 빠져 스스로 고립을 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고독사는 개인의 불행을 넘어 사회적 질병으로 봐야 한다. 영국과 일본이 정부 내 고독 문제를 전담하는 부처를 만든 건 이 때문일 것이다. 최근 미국에선 고독이 심장병, 뇌졸중, 치매 위험을 크게 높이기 때문에 공중보건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일할 여력이 충분한 중장년층이 고립에 빠지면 사회적 생산성이 떨어지고 건강 악화 등으로 의료 비용 지출도 늘어난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추이를 볼 때 고독한 사람들의 인구 비율 역시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위험군이 더 커지기 전에 찾아내고 지원하는 정부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하지만 정책의 사각지대는 늘 존재한다. 정부가 소득, 보험료, 체납 등 몇 가지 기준으로 고독사 징후를 찾아내려 하지만 한 가지 기준만 어긋나도 못 찾는 경우가 많다. 이건 이웃이 나설 수밖에 없다. 특히 마음의 문을 닫은 자발적 고립은 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가족, 친구, 이웃이 먼저 안부를 묻고 위로하는 등의 비공식적인 지원이 마음을 열 수 있다. 고독사는 외로운 죽음이 아니라 외로운 삶의 결과다. 홀로 죽음을 맞게 하지 말자는 차원을 넘어 살아있을 때 이웃 사회의 관심과 돌봄이 절실한 이유다. 신문에서 사설로 취급할 정도로 고독사 문제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절실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침 제가 조사를 해가지고요. 몇 명의 고독사 하신 분들의 유서를 한번 보여드릴게 읽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중에는 그 유명한 노무현 대통령의 유서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굳건히 먹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현실에서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이겨냅시다. 100살 채우자고요. 여러분 굳게 다짐합시다. 서양화가 김수영이 오늘 이야기한 고독사 가슴 절절히 아파오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건강합시다. 행복합시다. 슬퍼하지 맙시다. 이겨냅시다. 감사합니다.